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택배 배달과 수거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일렬로 나열된 N개의 집에 택배를 배달하려 합니다. 배달할 물건은 모두 크기가 같은 재활용 택배 상자에 담아 배달하며 배달을 다니면서 빈 재활용 택배 상자들을 수거하려 합니다. 배달할 택배들은 모두 재활용 택배 상자에 담겨서 물류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I 번째 집은 물류 창고에서 거리 I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I번째 집은 J번째 집과 거리 J-I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트럭에는 재활용 택배 상자를 최대 캐패시, 캐패시티? 캡게 실을 수 있습니다. 트럭은 배달할 재활용 택배 상자들을 실어 물류 창고에서 출발해 각 집에 배달하면서 빈 재활용 택배 상자들을 수거해 물류 창고에 내립니다. 마다 배달할 재활용 택배 상자의 개수와 수거할 빈 재활용 택배 상자의 개수를 알고 있을 때 트럭 하나로 모든 배달과 수거를 마치고 물류 창고까지 돌아올 수 있는 최소 이동 거리를 구하려 합니다. 각 집에 배달 및 수거할 때 원하는 개수만큼 택배를 배달 및 수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캡이 4일 때 최소 거리로 이동하면서 5개의 집에 배달 및 수거하는 과정을 나타낸 예시입니다. 예시가 배달 및 수거할 재활용 택배 상자 개수에서 집이 5개가 있고 배달이 몇 개, 수거가 몇 개 이렇게 해서 어떤 경로로 가면은 최적의 경로로 배달과 수거를 완료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재활용 택배 상자의 최대 개수를 나타내는 정수 캡, 배달할 집의 개수를 나타내는 정수 n, 각 집에 배달할 재활용 택배 상자의 개수를 담은 1차원 정수 배열 딜리버리스와 각 집에서 수거할 빈 재활용 택배 상자의 개수를 담은 1차원 정수 배열 픽업스가 매개 변수로 주어집니다. 이때 트럭 하나로 모든 배달과 수거를 마치고 물류 창고까지 돌아올 수 있는 최소 이동 거리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합니다. 캡은 50보다 작거나 같고 n은 10만보다 작거나 같고 딜리버리와 픽업의 길이는 n으로 같은데 딜리버리와 픽업의 원소는 또 50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출력 예시 이렇게 해서 오는데 요거는 문제의 예시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예제를 일일이 설명하진 않고 바로 문제 풀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리디하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 예제를 읽으면서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택배가 처음에 출발을 할 때 택배 상자를 싣고 출발을 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배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예제에서는 5번 집에 2개, 4번 집에 1개, 3번 집에 1개 이런 식으로 물류 창고에서 제일 먼 곳을 기준으로 몇 개를 배달하고 몇 개를 수거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항상 최적의 선택이 이미 보장이 돼요. 그걸 어떻게 제가 뭐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도 약간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최소 이동 거리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이동 거리라고 결국에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물류 창고에서 어느 집까지 갔다가 다시 물류 창고까지 왔다가 다시 어느 집까지 갔다가 이걸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트럭의 용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는 같은데 문제가 이제 택배를 배달을 하면서 수거도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최적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 갔을 때 최대한 많이 수거해가지고 오는 게 끝에서부터 수거를 많이 해가지고 오는 게 최적의 선택이라고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 이 예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집 5번까지 가는 길에 배달을 쭉 하면서 수거를 집 4번에 있는 수거 4개를 다 해버리면 다음 수거는 집 3번은 아예 갈 필요가 없어요. 집 2번부터만 가면 돼. 다음에 내가 수거를 목적으로 출발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물류창고에서 제일 먼 곳에서부터 배달 및 수거를 진행을 하면 이런 집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너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거를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할 때는. 요런 접근 방식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구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끊었다 가면 좋은데 바로 하겠습니다. 하이참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바스트가 자꾸 결제하라고 광고를 하는데 하겠습니다. 어떤 거고 늘 하듯이 해야겠죠. 탭은 4, N은 딜리버리는 1012 픽업 탭 딜리버리스 픽업스 그래서 랜서로 받아서 랜서를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항상 물류 창고에 갔을 때는 택배를 최대한 실는 거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배달과 수거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배달을 생각할 때는 최대한 멀리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최대한 멀리 가서 배달을 할 자, 기계의 인덱스를 각각 따로 선언을 할 건데 얘는 뭐냐면 I는 배달해야 하는 가장 먼 곳, J는 수거해야 하는 가장 먼 곳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하면은 어느 기점부터 0이라고 하면은 이 제가 수거를 4번 집에서 4개를 이미 수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3번 집은 아예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J는 4부터가 아니라 2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최적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while deliveries i가 0이면 i를 계속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J에도 똑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 수업에서 J가 0이면 J를 마이너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배열을 탐색을 하는 식을 쓸 때는 인덱스가 범위를 초과하는지 아닌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엣지 케이스로 주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i가 0보다 크고 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반복물 수행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0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배달할 집이 아예 처음부터 0개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보면은 딜리버리스의 원소는 0부터 50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주어질 때 00000이었으면은 i는 아예 시작조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엣지 케이스로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엣지 케이스를 제외하더라도 이런 배열을 탐색을 하는 코드를 짤 때는 범위를 벗어나는지 아닌지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습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배달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캐패시티만큼 갖고 있겠죠. 최대한 현재 용량은 캐패시티만큼 최대한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if 지금 내가 i에다가 배달을 하면 되잖아요. 딜리버리스 i 내가 배달해야 되는 집이 내 최대 용량보다 더 큰 경우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어차피 다 배달 못해요. 그래서 배달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딜리버리스 i는 최대한 배달을 많이 해버리고 돌아오면 돼요. 그 외의 경우에는 커렌트가 남겠죠. 그래서 딜리버리스 i는 0이 될 거고 아직 더 배달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았다면 그 다음 것도 한꺼번에 같이 배달을 해주는 게 항상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위에랑 비슷하게 커렌트가 이미 줄어들었겠죠. 커렌트는 딜리버리스 i만큼 먼저 줄어들고 0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딜리버리스 i가 0이면 i를 계속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배달에 대해서는 처리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수거에 관해서 똑같이 할 겁니다. 수거에 관해서 지금 뭐
다시 실른다고 말하지만 이거는 잠깐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용량만큼 실을 수 있다는 용량만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배달이랑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커렌트를 똑같이 캡이라 쓰고 그냥 참조하는 배열만 다른 거예요. 참조하는 배열이랑 위치만 다른 거예요. 값스 J가 마이너스 같은 로직을 쓰되 이제 그게 다른 거죠. 배열이랑 인덱스만 다른 거죠. 값스 날씨가 추워가지고 밖에 있다 와가지고 손이 얼어서 코딩도 느린데 해보겠습니다. 0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짰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느냐잖아요. 이미 배달과 수거를 한 번 했으니까 이동한 거리가 나와야 돼요. 그거는 미리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해놓고 배달과 수거를 하기 전에 배달과 수거 둘 중에 더 멀리 간 거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 문제 예제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해야 될 집이 지금 더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으나 조우나 5번 집까지는 일단 무조건 한번 갔다가 와야 돼요. 그래서 앤서에는 어떤 식으로 더해지냐면 i랑 j 중에 큰 거를 더해줍니다. 그때 i랑 j 중에 큰 거를 더해주는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얘의 2배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문제 보면은 모든 배달과 수거를 마치고 물류 창고까지 돌아올 수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배달을 만약 5번 집에만 2개만 하면 끝나는 거여서 내가 5번 집까지 2개를 갖다 놨어. 그래도 물류 창고까지 돌아오는 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5번까지 간 5의 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배달을 했어도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해서 10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배를 더해줍니다. 이게 아마 IJ가 지금 저희가 인덱스 0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거리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매겨지거든요. 그리고 1씩 다시 더해야 돼요. 더한 거에 2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배달이 완료된 거예요. 이 배달이 택배 상자가 아직 이 한 번 왔다 갔다 해도 배달이나 수거가 완료가 안 된 곳이 있다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배달이나 수거가 안 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냐? 아까 저희가 체크했던 IJ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hile i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혹은 j가 0보다 크거나 작아 이거를 만족을 하면은 배달이나 수거를 계속 해야 돼요. 하면서 이제 앤서에는 트럭이 이동한 거리가 더해질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필요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하면은 일단 된 것 같습니다. 뭐지 이런 주석 같은 거는 일단 남겨놓을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예제를 제출을 하면 해보겠습니다. 떨리네요. 26이 맞나요? 예제 답이 16이었어요. 앞서다. 좀 단단히 틀렸죠. 뭐에서 틀렸을까? 처음에 IJ를 한번 찍어보죠. 저는 디버깅을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ID의 디버거 툴을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가끔 코딩 테스트 환경에 따라서는 ID를 아예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 프로그래머스 여기 이 콘솔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 돼요. 프로그래머스 웹에서 제공하는 이 콘솔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버거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버깅을 하고 싶으면 디버거의 도움 없이 디버깅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로그 찍어서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로그를 찍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가 4, 처음에 j가 3으로 초기화된 걸 알 수 있어. 맞죠? 저희가 예상한 대로 됐죠. i는 처음에 집 5번부터 방문해야 되고 j는 집 4번까지를 기준으로 방문을 하니까 맞습니다. 딜리버리 위에는 딜리버리랑 i에 관한 식, 밑에는 픽업이랑 j에 관한 식. 그것도 맞는데. 아, 그죠. 그 로직에 빠졌어요. 지금 뭐 딜리버리가 0이면은 계속
앞으로 당겨라 이것만 있는데 딜리버리가 0이 아니더라도 계속 커렌트에 담을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생각나는 건 그냥 여기 while2로 박아버리고 이러면 브레이크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데 이러면 너무 별로니까 조금 고민을 해봅시다. 예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커렌트의 딜리버리를 빼고 이 경우에 더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딜리버리를 뺐는데도 커렌트가 남아있다면 이 경우에 while 커렌트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 이거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조건문을 여기서 써도 될 것 같은데 while 커렌트가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커렌트가 0이 되겠죠. 얘가 돈 다음에 이게 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커렌트가 남아있을 경우에 더 배달을 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하면 더 배달을 같이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커렌트를 다시 0으로 만들어. 이러고 제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한 루프를 도네요. 커렌트 탈출을 못해서 무한 루프를 돕니다. 그것도 실수를 했죠. 뭐에서 실수를 했죠? 이런 거 지워줍니다. 확인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건드릴 게 없죠. 커렌트가 커렌트에서 이걸 줄여주고 리버리스가 i가 되고 어떤 경우에 이게 무한 루프를 돌까? 커렌트가 남아있고 커렌트가 더 작아졌어. 리버리스보다. 그러면 리버리스에서 줄여버리고 커렌트 0. 커렌트 0이기 때문에 이거 탈출하겠죠. 을 탔다면. 웰스문을 탔을 텐데 커렌트에다가 커렌트가 뭔가 남아있어. i를 계속 해가지고 다 줄여. i가 마이너스 1이 됐어. 여기에도 i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조건을 다 타가지고 i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무한 반복을 타는 일이 없게 되겠죠. 이것도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걸 넣어주겠습니다. 하면은 16이 나오죠. 이제 이번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안 찍어보고 바로 제출을 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를 할게요. 통과를 했고 통과를 하면서 정답 처리를 받았네요. 깔끔합니다. 문제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해보자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설명이 장황해서 그렇지 그리디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캐치를 하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약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긴 경우에는 꼭 빼먹는 게 몇 개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달과 수거를 한다고 하니까 배달 따로 수거 따로 생각해야 되는 점 하나랑 그리고 반드시 물류 창고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거리는 두 배로 돼야 돼요. 물론 뭐 이런 점들은 사실은 테스트 케이스만 실행을 해봐도 뭐가 문제인지 금방 캐치할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애 먹을 일은 잘 없는데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서 배달과 수거를 각각 따로 생각해가지고 그리디하게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어디서 애 먹었죠 제가 뭔가 수정했는데 이거죠. i가 0보다 이 무한 루프를 돌게 되는 이 경우
지금 저는 뭐 테스트 케이스를 따로 생각을 안 하고서 디버거를 안 쓰고서 얘를 이제 머릿속으로 이런 경우에는 무한 루프로 돌겠다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해결을 했지만 문제가 복잡할수록 그게 훨씬 어려워져요. 그래서 로거를 쓰는 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하진 않았지만 로깅을 하는 습관이나 혹은 디버거를 쓰는 거를 좀 숙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딩 테스트든 실제로 뭐 제가 개발을 하든 디버거랑 로그는 어딜 가든 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또 주절주절 말하고 싶은데 아는 척도 좀 하고 싶은데 이천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말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 영상을 보다가 이런 점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음질이든 문제에 대한 설명이 더 보충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일단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